안녕하세요. 난초코치 행복투자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세계 1위에 오른 지 불과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을 시작하더니 결국 이틀 만에 마이너스 7% 하락했습니다. 시총 순위도 1위에서 3위까지 밀려 애플의 2위 자리까지 내줬습니다. 엔비디아의 연이은 하락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끝났다. 아니다. 시총 1위 자리에 오른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부분 익절에 나선 것이다와 같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월가와 미국 언론 기사를 찾아봐도 엔비디아가 별다른 이슈가 없이 하락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만 누적 160% 이상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1%, 애플 11%, 아마존 26%와 비교하면 최대 15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비교적 많이 올랐다는 메타의 42%와 비교해도 엔비디아의 상승률은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주가 상승 속도 탓에 엔비디아의 고평가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 빠르게 오르는 만큼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엔비디아는 급등했던 지난해에도 15% 이상 하락한 구간이 4차례나 있었던 만큼 주가의 조정 속도가 빠르고 조정폭도 굉장히 큽니다. 또 러우 전쟁이 있었던 2022년에는 무려 66% 하락해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바로 실적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분야에서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 기업입니다. 2022년 11월 챗 GPT가 촉발시킨 AI 광풍이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감에도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대체할 기업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화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는 실적으로도 증명됩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4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262% 상승했고 그중 데이터 센터 매출은 1년 만에 427% 상승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을 매출 측면에서 보면 월가의 전망을 6% 뛰어넘었으며 EPS는 9%더 높았습니다. 총마진율도 78.9%로 1년 전 66.8%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어떤 가격의 상품을 내놔도 빅테크들이 무조건 싹쓸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선행 PER이 48.78배로 굉장히 높은 수준임은 분명하지만 이 선행 PER이 월가의 향후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를 추산해 내놓은 값인 만큼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이어 터뜨린다면 엔비디아의 실제 PER은 48배보다는 더 낮아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선행 PER 48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5.9배, 나스닥 100 지수 29배, S&P 500 지수 22.6배에 비해서는 최대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증시의 연이은 신고점 갱신과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을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의 나스닥 100의 PER은 200배로 현재의 6배 이상이었습니다. 거기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었던 시스코의 PER이 무려 150으로 현재 엔비디아보다 3배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시스코는 지금의 엔비디아와 다르게 명확한 수익 모델이 없었죠. 하지만 이런 수치적인 계산들보다 중요한 건 역시 주식 참여자들의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라 느낀다면 그건 향후 실적 전망이 좋아도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기간의 급등 장세 속에서 RSI가 여전히 75로 과열 구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로 좁혀보면 RSI가 36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 이후 한 달 새 90불에서 140불까지 치솟은 걸 보고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으로 포모에 휩싸여 매수를 감행했는데 급락이 나오자 많은 분들이 공포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인들도 지난 한 달 새 엔비디아 풀매수를 감행했는데요. 순매수 금액이 9억 5백만 달러, 한국돈 1조 2,500억 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위 브로드컴 1억 8,700만 달러에 비해 4.8배 많은 금액이며 3위 TSMC 1억 1,000만 달러에 비해 8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매수한 분들이 많은 만큼 안 그래도 고평가 논란이 따라붙고 있는 주식을 최고점에서 샀으니 내가 산 이 가격이 역사적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다신 안 올 가격에 내가 산 게 아닐까 라는 공포심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개미들을 태운 버스는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기간에 개미들이 많이 탔다면 이들을 일부 털어낼 때까지 큰손들이 주식을 흔들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주식을 매도해야 할까요? 최근 나온 검색 트렌드를 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더 높은 관심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자산을 불려줄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아닌 반도체,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AI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도 사상 최고입니다. S&P 500 기업 중 40%가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AI에 대해 논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런 비교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4년 전에도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서 메타버스 붐이 불었지만 그 주식들 다 망했다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AI 붐이 과연 지난 코로나 때 메타버스 붐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률은 68%로 아태 평균보다 높지만 동남아나 인도보다도 낮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AI 혁명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코딩도 짜는 등 일반 사무직을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2022년 11월 챗GPT가 나온 후 1년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처럼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AI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막 성장에 첫 발을 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관심도에서도 비트코인을 능가했습니다. 기술력 부문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AI 칩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배력은 여전합니다. 이런 엔비디아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더 매수해야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의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항상 공부한 내용과 제 생각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성투하길 바라며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